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적공제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이런 거를 차감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구한다는 겁니다. 공제 준다는 거예요. 공제. 인적공제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죠.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공제 준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죠. 부양 가족. 그럼 한 명당 150만원 공제 줍니다. 이건 최저 생계비 기준입니다. 최저 생계비.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1년에 15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12만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한 12만원 몇천원 정도 되겠죠? 이거를 최저 생계비로 봐가지고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적공제라고 한다. 인적공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자기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그럼 이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소득이 있는 본인입니다. 본인 소득이 있다. 어떤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들 있죠. 종합소득. 이런 종합소득이 있다. 그럼 이 소득에서 공제 준다는 겁니다. 공제 주는 거는 인적 공제도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납입한 경우 있죠. 이때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납입할 때 그때 공제 준다.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있죠. 건강보험료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에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있죠? 소득공제를 아직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과세는 소득공제 적용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시면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가족,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 본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일단 본인은 무조건 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입양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은 무조건 되고 배우자 있죠?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형제자매 나이 요건 없습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30살, 40살 이런 상관없습니다. 소득만 없으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이런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가 나랑 같이 산다. 내가 그 형제자매를 부양한다. 근데 나이가 30살이다. 그럼 공제 안 해줍니다. 20세 이하든가 60세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만 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보면 직계비속 있죠. 직계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20세 이하. 직계존속도 60세 이상.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플러스 연령요건 플러스 소득요건 이 두 개 다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1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곱하기 150만원.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해가지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해준다. 150만원, 연간 150만원입니다.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150만원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주자는 소득 요건 없고 연령 요건 없고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아니면 또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그리고 보시면 동거 여부가 불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연령요건이죠. 이게 연령요건.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입니다. 자기가 그 집이 좁아가지고 같이 못 산다는 겁니다. 주거 형편이죠. 집이 좁아가지고 같이 못 사는데 자기가 부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요. 아버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같이는 안 살지만 자기가 그 생활비 보내주고 이러는 경우, 이런 경우 직계 존속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은 아들, 이런 자녀도 있죠.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자녀 있죠. 손자, 손녀. 직계 비속은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만 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도 된다. 직계 비속입니다. 자기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 원칙은 동거입니다. 동거.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여부가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생각해요. 자기가 시골인데 아들은 도심지 좀 큰 광역시나 이런 거기에 고등학교 지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가피하게 같이 안 사는 경우죠. 이런 경우 직계 비속은 자기가 소득이 없고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 자기가 생계비 지원해주고 부양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 이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시골은 많이 있어요. 시골은 같이 안 살고 아들은 보면 따로 사는 경우 있습니다. 고등학교, 뭐 다른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산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 근처에서 자취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어요. 고등학생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기본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만 20세 이하죠. 만 20세 이하. 어차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 안 하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돈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령 요건을 만 20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 이런 게 아닙니다. 만 20세 이하인 경우 민법상 나이죠. 민법상 만 나이. 만 가득할 만이죠. 만 20세를 완전히 채운 경우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인데 같이 살아요. 자기가 같이 부양한다. 근데 그 형제자매 나이가 한 만으로 25세다. 그런 경우에는 공제 안 해줍니다. 자식도 그렇고, 자식도 나이가 뭐 30살인데 같이 산다. 안 돼. 아들이 소득이 없다. 그런 경우는 기본 공제 안 해주는 경우고,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도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공제 안 해줍니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런 경우, 그리고 소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이런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동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이런 사람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 공제 있죠? 근로소득 공제 받고, 그러면 근로소득세 공제 받고 기본 공제 받고 이러면은 거의 소득 남는 게 없으니까 부양가족 해준다는 겁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있죠? 새로운 그 뭐라 할까? 법률원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사실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법률원입니다. 법률원. 법적으로 혼인된 경우, 그러니까 사실혼은 안 돼요. 좀 특이한 경우죠. 나중에 보시면 뭐 사실혼인데 뭐 상속등용세법에서 보시면 사실혼인데 뭐 안 좋은 거 막 적용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기본공제는 법률혼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혼인 경우에만. 그리고 보시면 직계비속은 거주자의 배우자 있죠? 재혼한 경우, 결혼을 다시 하는 경우죠. 결혼을 다시 해가지고 그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에서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직계비속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느리 안 되고 사위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경우죠. 본인의 직계비속이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이 없고, 소득도 없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 기본공제를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식만 되고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못 받는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다. 그러면 직계비속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특이한 경우죠. 이게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장애인인 경우.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장애인인 경우 나와야지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온다는 겁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도 받고 추가공제도 받고, 또 연령요건 적용 안 되거든요. 장애인은 연령이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뭐 30세인 경우에도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험 문제를 복잡하게 위해서 장애인인 경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세요. 보시면 장애인인 직계비속이 20세를 초과한다. 아들이 장애인이고 20세를 초과한다. 그런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있죠? 형수나 제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제, 신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이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연령요건,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고 자기가 직접 부양하는 경우, 형수제수는 부양가족 대상 가족에서 제외하지만 처남, 처제,
그러니까 배우자의 형제자매죠.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제, 시동생이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연령 요건 나이가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남, 처제, 시동생 외워야 되겠죠. 연령 요건 20세 이하인지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20세 이하, 연령 요건 20세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은 잘 챙기는데 연령 요건 있죠. 20세 이하. 이거를 문제 풀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기 전에 20세 이하, 연령 요건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인 것, 이런 거를 항상 주의 있게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와 있죠. 손자, 손녀, 형,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손자, 입양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이런 사람들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연령요건 충족하고 소득요건 충족한 경우, 이런 경우야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특히 중요한 게 이거죠. 며느리, 사위. 며느리가 2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이 연간 소득금이 100만 원 이하다. 그래도 공제 안 해줍니다. 며느리는. 사위도 마찬가지고. 이거 약간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공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의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가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이 미성년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권은 상관없어요. 친권을 아버지가 갖고 어머니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이런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업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기러기 아빠 된 경우죠. 이런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은, 소득 금액 요건, 연령 요건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은,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이건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겹치는 경우죠.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배우자가 장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장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연령요건 충족해야 되죠? 20세 이하. 실질적으로 좀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거주자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장인의 직계비속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 연령이 72세, 그러면 만 60세 이상이니까 소득요건, 소득이 연간 소득금이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거주자의 동생이 직계존속에 대한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받는 거지
나누어 가지고 너는 이거 기본공제 받고 너는 경로 우대자 공제는 네가 받고 나누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몰빵입니다. 몰빵. 그 다음에 보시면 추가 공제죠. 보시면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분여자 공제가 있고 한부모 가족 공제가 있는 경우는 둘 중에 겹친다. 그런 경우는 한부모 가족 공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경로 우대자 공제죠. 나이가 만으로 70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보통 직계 존속인 경우죠. 자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지만 자기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아버지나 이런 경우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장애인 공제죠. 장애인인 경우 연간 200만원.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려면 자기 아버지가 만으로 72세고 장애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복잡하게. 왜냐면은 시험은 최대한 어렵게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인 경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장애인인 경우. 그 다음에 연령이 만으로 뭐 72세, 75세인 경우. 그럼 기본공제 받고 추가공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분여자 공제죠. 해당 거주자, 이 사람이 여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적인 경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는 한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차피 총 급여에서 종합소득 공제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죠. 그러니까 총 급여액은 한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여성인 경우 분여자 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50만원. 그러니까 시험에 여성인 경우 그러면 분여자 공제 나와야겠죠. 또 이것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공제. 한부모 가족 공제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 경우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 그러면 한부모 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100만원. 만약 자기가 세금이 한 25% 걸린다. 그러면 이 한부모 가족공제 받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중요한 게 분여자 공제하고 한부모 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 안 됩니다. 여성이면서 종합소득금이 3천만원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부양하는 직계 비속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분여자 공제하고 한부모 가족 공제 중에서 한부모 가족 공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둘 다 적용 못 받는다는 겁니다. 경로 우대자 공제하고 장애인 공제, 분여자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근데 분여자 공제하고 한부모 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인정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는 겁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한다겠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때 이 기준입니다. 보시면 추가 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가족 공제와 분여자 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형이 소득이 없고 만 75세 장애인인 경우. 그러면 연령 요건 충족했죠? 만 60세 이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로 우대자 공제 또 장애인이죠? 그러면 장애인 공제. 그럼 경로 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식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죠. 생계를 같이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주민등록표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그 주소지 있죠? 그 주소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는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직계 비속하고 입양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상 요양, 근무상 형편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재약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서 같이 안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평상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 같은 경우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인, 장모도 보시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주거 형평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공제대상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는 겁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른다는 겁니다. 보시면 과세기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겁니다. 과세기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겁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경로 우대자인 직계 존속이 올해 말에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가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중에 이혼했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조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본다는 겁니다.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만 24세에 해당한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 좀 쉬겠습니다.